전방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이서연 상병은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새하얀 침대 시트, 삭막한 흰 벽, 약품 냄새가 가득한 공간. 하지만 군 병원은 민간 병원과 달리 또 다른 질서와 권위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서연은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통증은 줄지 않았지만 그녀가 더 힘들었던 건 상처가 아니라 주변의 시선이었다. 여자가 훈련한다고 나섰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곁을 지나가던 군인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남았다. 병실 문이 열리며 김태훈 대위가 들어왔다. 서연이 속한 중대의 중대장, 이번 사고 보고를 직접 담당하는 상관이었다. 이 상병. 짧은 호명,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 서연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네, 대위님. 김 대위는 눈길을 아래 위로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다리 하나 다쳤다고 세상 끝난 사람처럼 누워있네. 여자라 그런가? 순간 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부상병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불침번이 지나간 뒤 김 대위는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상병, 일어나 봐. 서연은 당황한 눈빛으로 대위를 바라봤다. 다리 다친 게 정신까지 다친 건 아니지? 내가 오라면 오는 거야. 억지로 목발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대위는 서연을 복도 끝으로 불러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간호병도 쉽게 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후송돼서 편하게 쉴 줄 알았냐? 군대는 그런 거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여길 편히 있을 수도 지옥처럼 있을 수도 있어. 말끝에 낮은 웃음은 협박처럼 들렸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목이 메어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도. 훈련소 시절부터 그녀는 늘 여자라는 이유로 시험대에 올랐다. 더 무거운 군장을 매야 했고 더 멀리 달려야 했으며 더 큰 편견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부상으로 몸은 약해져 있었고 병원이라는 공간은 탈출구조차 없었다. 서연은 베개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 이철우 육군 대장이 준 검은색 군용 수첩. 그녀는 그때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군대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록해라.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기록은 내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된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20xx년 x월 x1 22시. 김태훈 대위 병실에서 부적절한 발언. 병원 복도에서 협박성 압박.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위는 회진을 가장한 듯 병실에 들어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상병 군대가 무슨 요양소인 줄 아나? 여긴 민간 병원이 아니야. 다친 건 핑계일 뿐이지. 주변 병사들이 힐끗거렸다. 누구도 서연을 두둔하지 않았다. 괴롭힘은 은근하면서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수치심과 무력감. 그게 김 대위의 방식이었다. 군 병원은 겉으로는 치유의 공간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전쟁터였다. 계급이 곧 권력이 되었고 병사들은 환자가 아니라 지휘관의 관리 대상이었다. 서연에게 병원은 치료가 아닌 새로운 시련의 무대였다. 밤이 될수록 김 대위의 시선은 더 노골적이었고 발언은 더 거칠어졌다. 다리 다친 주제에 군인 흉내는 낼 수 있겠어? 그냥 전역 신청하는 게 낫지 않냐? 서연은 차갑게 눈을 감으며 이 순간을 또 수첩에 기록했다. 아버지, 제가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병실 안, 군 병원 복도, 그리고 이 부대 전체는 아직 몰랐다. 김 대위가 괴롭히는 이 병사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녀의 아버지 이철우 대장.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을 쥔 3스타 장군. 언젠가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김 대위와 부대 전체는 상상조차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깁스 친 다리를 부여잡고 속삭였다. 오늘도 기록했다.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기록할 거야. 밤하늘에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상관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건드린 병사가 누구의 딸인지. 아침 점호가 끝난 뒤 병원 복도는 분주했다. 간호병들이 약을 나르고 군의관들이 환자들을 점검하는 사이 서연은 목발에 의지한 채 식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식판을 들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이상병. 걸음걸이가 그게 뭐야? 군인 맞아? 김태훈 대위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킥킥 웃으며 서로를 쳐다봤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목발을 더 힘주어 잡았다. 식판 위 국이 흔들려 가장자리에 넘쳐 흘렀다. 즉, 이래서 여군은 문제라니까. 김대위는 일부러 크게 말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병실의 남군 병사들은 애써 모른 척했다. 누군가 나서서 서연을 두둔하면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괴롭힘을 보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만 움직였다. 서연은 그 무력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여기선 오직 나 혼자다. 며칠 뒤 김대위는 아예 서연의 병실 침상 앞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이 상병, 곧 진단서 나올 텐데 내가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내 앞날이 달라지는 거 알지? 서연은 그제야 그의 의도를 알았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권력으로 쥐고 흔드는 협박이었다. 대위님,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됐어. 김대위가 말을 끊었다. 군인? 내가 군인 흉내를 낸다고 해서 군인 되는 줄 알아? 그냥 운 좋아서 여기저기 후송된 여자 병사일 뿐이야. 서연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며 떨렸다. 하지만 입술은 끝까지 다물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수첩을 펼쳤다. 손등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김태훈 대위 진단서 언급하며 압박. 권력으로 앞날을 위협하는 발언.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기록하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겠죠. 병원에서 서연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간호병 정미영 하사. 그녀는 몇 번이나 서연의 눈빛에서 낯선 단단함을 느꼈다. 이 상병 괜찮아요? 밤약을 나누어 주며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하사님. 그러나 미영은 알고 있었다. 이 괜찮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침묵이 숨어 있는지. 김대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서연을 괴롭혔다. 병동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지적했고 식사 시간마다 그녀를 지목해 비아냥거렸다. 다리 다친 게 핑계일 뿐이지. 사실은 훈련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여자가 군대 와봤자 다들 이렇게 되는 거야. 주변의 웃음소리, 비웃음. 그것은 서연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위님, 제 부상은 군의관의 공식 진단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순간 병동은 조용해졌다. 김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상관한테 대들었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침묵 속에서 서연은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봤다. 몸은 부서져도 눈빛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그날 밤 김대위는 술자리에서 투덜거렸다. 요즘 저 여자 병사 때문에 골치야.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옆자리 장교가 웃으며 말했다. 대위님, 그냥 대충 굴리다 저녁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병사가 단순한 여자 병사가 아니라 육군 핵심을 쥔 쓰리스타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을. 창밖 달빛이 병실로 스며들었다. 서연은 수첩을 다시 열며 속삭였다. 오늘 처음으로 맞섰다. 두렵지만 기록은 계속된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부당한 권위와 맞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서연은 여전히 목발의 의지에 움직였지만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김대위는 몰랐다. 자신이 서서히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그 대가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리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군 병원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냄새조차 불안과 긴장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아침 회진 때마다 김태훈 대위는 서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아직도 목발에 기대서 걷는다고. 다리 하나 다쳤다고 몇 주씩 누워있는 거야. 내가 아는 남군들이었으면 벌써 재활 뛰고 있을 거다. 말끝마다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병사들 심지어 일부 간호병들까지 눈치를 보며 피식거렸다. 서연은 치를 떨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눈을 내리깔았다. 점심시간 식당 안. 서연이 국을 뜨려는 순간 김대위가 일부러 그녀의 식판을 건드렸다. 손을 좀 똑바로 써라. 군인이 손목까지 못 쓰면 뭐하러 남아있냐? 식판은 툭 떨어지며 바닥에 국물이 흩어졌다. 순간 식당은 고요해졌다. 모두가 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식판을 주워들었다. 목발이 덜컥거렸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 국을 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간호병 정미영 하사는 속이 끓었다. 저건 너무하잖아. 그러나 군 병원 안에서 대위에게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미영은 그저 서연 옆에 다가와 작은 수건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하사님. 짧은 대답이었지만 미영은 그녀의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서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글씨가 줄을 따라 나아갔다. 김태훈 대위 고의로 식판을 떨어뜨리며 모욕. 병사 및 간호병 다수 목격.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속삭였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살릴 것이다. 괴롭힘은 점차 병동 전체의 소문이 되었다. 그 역은 또 당했다며? 대위님한테 괜히 밉보이면 끝이지 뭐. 소문은 퍼졌지만 누구도 감히 서연을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병사들의 눈에는 이상한 여자에서 버티는 여자로 비춰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김대위는 또다시 병실을 찾았다. 이 상병. 군 생활은 이렇게 징징대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면 나는 끝까지 괴롭혀줄 거다. 서연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앞이 번쩍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대위님, 저는 버틸 겁니다. 김대위는 잠시 멈칫했다가 비웃음을 흘리고 병실을 나갔다. 그날 밤 정미영 하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 상병, 제가 본 건 기록해도 될까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하사님도 보고 계셨군요. 미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 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김대위는 점점 더 집요해졌다. 내가 말만 하면 내 진단서 바꿔서 바로 현장 복귀시킬 수도 있어. 다리 다친 채로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동시에 서연은 깨달았다. 그가 이렇게 날 조이는 건 그만큼 내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다. 병원 안의 모두는 몰랐다. 이 어린 여자 병사가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 최고 요직에 있는 장군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장군이 딸의 수첩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 병원과 부대 전체가 뒤집히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서연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모욕당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은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창밖 하늘에 별빛이 스며들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군 병원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 정리된 병상 점검, 간단한 아침 식사.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 일상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아침 회진 시간. 김태훈 대위는 또다시 서연의 침상 앞에 멈춰섰다. 이 상병, 깁스 한 다리에 기대서 계속 누워만 있을 거야? 남자 병사 같았으면 벌써 기어서라도 재활실 뛰고 있었을 거다. 말끝에 의도적인 비웃음이 따라붙었다.
병실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다른 병사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점심시간 식당 복도에서 김대위는 서연을 일부러 불렀다. 이 상병, 다리 다친 게 자랑이야? 목발 짚고 오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군대는 시간 싸움이야. 내가 늦으면 전우들이 죽어. 순간 주변의 병사들이 일제히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져 누가 들어도 공적인 망신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다. 지시하신 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김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말은 잘하네. 그런데 내 몸이 따라올까? 두고 보자고. 그 장면을 지켜본 정미영 하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군기 문제가 아니야. 대위가 저 병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그날 저녁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 상병 혹시 기록하고 있죠?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 눈빛에서 알 수 있어요. 매일 묵묵히 참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있다는 걸.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베개 및 수첩을 꺼내 보였다. 가득 채워진 빽빽한 글자들. 미영의 눈이 커졌다. 이걸 계속 써왔군요. 며칠 뒤 김대위는 재활실을 둘러보다 서연을 향해 또다시 모욕을 퍼부었다. 목발 짚고 운동한다고 군인 흉내가 나냐? 차라리 전역해라. 여군이란 게 애초에 군대에 어울리지 않아. 그 순간 서연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치밀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눈을 똑바로 들어 대위를 바라봤다. 대위님, 저는 군인입니다. 여군이 아니라 군인. 다리 하나 다쳤다고 군인으로서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순간 재활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김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말에 반박해?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날 저녁 병사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다. 야, 그 여군 진짜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대위한테 맞서다니. 그러게. 우리 같으면 벌써 얼차려 받고 기어다녔을 거야. 병사들의 시선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후송 온 여자 병사였지만 이제는 괴롭힘에 굴하지 않는 병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위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내가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 기억해라. 너의 진단서, 너의 군 생활, 내 앞길 전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그의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대답했다.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김대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냐? 밤이 깊자 정미영 하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 상병, 오늘은 잘했어요. 대위한테 처음으로 똑바로 맞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수첩 계속 쓰세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에 빛이 스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병원 복도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대위의 집요한 시선, 병사들의 침묵,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저 여군 오래 못 버틸 거야. 대위님이 찍은 이상 끝까지 괴롭힘 당하겠지. 서연은 창가에 앉아 다리를 부여잡고 속삭였다. 아니요. 전 버틸 겁니다. 그리고 끝내 이 싸움에서 살아남겠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여전히 몰랐다. 이 작은 병실에 앉아있는 여자 병사가 누구의 딸인지. 그녀의 아버지 이철우 육군대장. 3스타 장군으로서 군 전체의 인사와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인물. 김대위가 저지른 행동은 결국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불씨였다. 서연은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박을 했다. 두려웠지만 내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기록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 기록이 언젠가 정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군 병원 복도에는 매일 똑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 시간이 칼날처럼 예리했다. 언제 어디서 김태훈 대위가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상병.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목발을 짚은 채 굳어버렸다. 오늘은 왜 그렇게 늦게 다녀? 발이 다쳤다고 변명만 늘어놓을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병동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김대위는 서연의 병실에 다시 들어왔다.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상병. 내가 진단서에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 내군 생활은 끝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는 천천히 서연 쪽으로 다가왔다. 내 태도가 영 맘에 안 들어. 감히 나한테 대꾸를 해? 그 용기를 내가 어떻게 다뤄줄지 보여줄까? 순간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이미 말로만 괴롭히는 선을 넘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같은 병실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상관에게 찍히면 내군 생활도 끝이다. 그 침묵은 서연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 자신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다음 날 정미영 하사가 회진을 돌다 서연을 살폈다. 이상병, 어제 무슨 일 있었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하사님. 그러나 미영은 눈치를 챘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 써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다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가 상부에 보고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 수천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사님 그럼 몰래 녹음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김대위는 아예 서연을 병동 복도 끝으로 불러냈다. 이상병, 내가 요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원하면 너 같은 건 하루아침에 부대에서 쫓아낼 수 있어.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발이 다쳤다면서? 그럼 균형이라도 잡아야지. 목발이 휘청이며 서연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 병동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다. 그날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김태훈 대위, 복도에서 어깨를 밀치며 신체적 위협. 다수 병사 목격. 글씨가 삐뚤빼뚤 흔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수첩 옆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두었다. 정미영 하사가 건네준 낡은 기기였다. 이제 말뿐 아니라 그의 목소리도 기록해야 한다. 침대에 앉아 눈을 감은 서연은 속삭였다. 겁이 난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심장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내가 닫혀있는 이 상황에서 상관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하지? 군인은 동료를 지켜야 하는 존재 아닌가? 하지만 그는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싸운다. 다음 날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야, 어제 대위가 그 여군 밀친 거 봤냐? 봤어. 근데 누가 뭐라 할 수 있냐?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피본다. 근데 솔직히 존경스럽지 않냐? 그 여군 울지도 않고 버티잖아.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침묵했지만 서연을 향한 시선 속에는 존중이 담기기 시작했다. 김대위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이 녀석이 조금 대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내 손안이지.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수첩에 기록되고 녹음기에 담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진실. 서연의 뒤에는 육군의 심장부를 쥔 쓰리스타 장군, 그녀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그날 밤 수첩 옆에 작은 글귀를 적었다. 오늘 그는 선을 넘었다. 말뿐 아니라 손을 댔다.
이제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싸움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창문 너머 달빛이 그녀의 수첩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전쟁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어두운 병실, 작게 깜빡이는 녹음기의 불빛. 서연은 목발을 옆에 세워둔 채 이불을 덮으며 작은 기계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도 그가 나타나면 모든 말이 여기에 담길 거야. 수첩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제 그녀는 두 눈으로 본 현실을 소리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문은 거칠게 열렸다. 이 상병, 아직 안 자고 뭐해? 김태훈 대위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다. 휴식? 군인이 무슨 요양병원 환자야? 내가 여기서 편히 누워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리고 모든 말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대위는 한참 서연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듣자 하니 내가 기록을 한다지. 수첩에 뭐라고 끄적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해라. 내가 뭘 남기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진단서는 엉망이 될 거고 복귀하면 너는 다시 훈련장에 끌려가겠지. 그의 목소리 속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지금 고스란히 녹음기에 기록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영 하사는 서연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었다. 녹음기 잘 작동했나요? 서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사님. 그의 목소리가 다 담겼습니다. 미영은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는 목소리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곧 이를 꾹 삼켰다. 하사님, 저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한쪽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이어졌다. 야, 들었냐? 대위가 그 역은 또 갈 것대. 근데 이상한 게 그 역은 무너지질 않아.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 솔직히 대단한 거 아냐? 우리 같으면 벌써 꺾였을 텐데. 병사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문제아로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견디는 병사,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이 상병, 내 다리 상태 내가 어떻게 보고 하느냐에 따라 내 전역 시점이 결정되는 거 알지? 내가 좋게 써주면 편히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까지 군대에서 뒹굴게 될 거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겠다는 선포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위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의무? 웃기지 마. 내가 군대에 있는 게 내 허락 덕분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나 보네. 그리고 그의 이 말까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그날 밤 서연은 침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김태훈 대위 병동에서 전역과 진단서를 빌미로 협박. 목소리 전부 녹음됨. 그녀는 글씨를 다 적고 난 뒤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며칠 뒤 정미영 하사는 작은 메모지를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 제 번호예요. 혹시 위험하면 몰래 알려요. 제가 최대한 움직여 볼게요. 서연은 그 메모지를 손에 꼭 쥐었다. 하사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은 갚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게 당신의 싸움이에요. 병동 복도 끝 김대위는 여전히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녀석 아무리 버텨도 내 손바닥 아니지. 다리 다친 여군 하나 내가 못 다룰까 봐.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의 모든 말이 그의 모든 행동이 증거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가 언젠가 군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내 앞날을 협박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가졌다. 언젠가 이 증거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었고 작은 녹음기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버텨라.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군 병원 식당은 저녁이 되면 분주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서연은 밥 한 숟갈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김대위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다.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그 불안은 예감처럼 맞아떨어졌다. 이상병.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서연은 목발을 짚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식당 중앙 수많은 병사들이 식사하던 한가운데서 김대위는 서연을 불러 세웠다. 너 아직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군인이라고. 다리 다쳤으면 군대에 미련 갖지 말고 나가라. 주변이 술렁였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숟가락을 움켜쥐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대위님,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대위의 손이 식판을 거칠게 쳤다. 의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딴 게 군인이면 대한민국 군대는 끝장이야. 국물이 바닥에 튀며 삽시간에 정적이 흘렀다. 한 병사가 주먹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저건 너무하잖아. 그러나 곧 옆자리 병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입 다물어. 괜히 나섰다가 내군 생활만 망친다.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렸다. 두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서연을 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이후 김대위는 서연을 복도로 불러냈다. 이 상병,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게 기분 나빴지? 그런데 군대는 그런 데야. 계급이 모든 거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쿵! 목발이 미끄러지며 서연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깁스 친 다리에 통증이 번져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김대위의 거친 목소리와 충격음이 그대로 담겼다. 됐다, 이건 확실한 증거다. 그녀는 아픔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녹음기의 작동 불빛을 가렸다.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해. 뒤늦게 달려온 정미영 하사가 서연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대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대위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하사, 군기 지도하는 걸 내가 뭐라 할 수 있어? 너도 계급이 뭔지 알잖아.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기는 지도일 수 있어도 환자를 쓰러뜨리는 게 군기는 아닙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 불신이 스쳤다. 서연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괜찮습니다, 하사님.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김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버텨봐라. 내가 얼마나 더 버티는지 두고 보지. 그러나 그는 몰랐다. 방금 그 순간의 모든 목소리와 소리가 녹음기에 남았다는 것을. 그날 밤 병사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다. 봤냐? 대위가 아예 환자를 밀쳐버리더라. 이건 선 넘은 거 아냐? 근데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 다들 무서워서 입 못 열잖아. 그러나 몇몇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만약 그녀가 뭔가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 작은 의문이 서서히 병동 전체로 번져나갔다. 밤 침상에 앉은 서연은 다리를 부여잡으며 수첩을 펼쳤다. 김태훈 대위, 복도에서 어깨를 밀치며 신체적 가해. 다수 병사 및 간호병 정미영 하사 목격. 녹음기 작동, 증거 확보. 그녀는 글씨를 다 쓰고 난 뒤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은 모두 기록됐다. 두렵지 않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복도 끝에서 김대위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녀석, 끝까지 버틴다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 꺾을 수 있지.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너뜨릴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올가미가 조여드는 순간 그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군 병원 아침은 늘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식당 문이 열리자마자 김태훈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병, 또 늦었군. 넌 도대체 시계라는 걸 차고 다니나? 서연은 목발을 짚으며 서둘렀지만 국이 가득 담긴 식판은 흔들리며 국물이 흘러내렸다. 김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비웃었다. 봐라, 저 꼴 좀 봐라. 여자라 그런 거야. 군대는 약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변의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솟구쳤다. 몇몇은 슬며시 서연 쪽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2명의 병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야, 저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쉿, 목소리 낮춰. 대위 귀에 들어가면 너도 표적된다. 그래도 저 상병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당하고도 무너지질 않잖아. 병사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존경과 분노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재활 훈련을 받던 오후. 서연이 땀을 흘리며 목발에 의지에 걷는 모습을 본 김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저게 훈련이냐? 거북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주변이 웃음소리로 술렁였다. 그러나 웃는 자들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목발을 딛고 똑바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간 훈련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김대위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가 감히 나한테 다시 맞서는 거냐?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정미영 하사는 그 장면을 보고 속이 끓어올랐다. 대위님, 환자를 그렇게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공기 자체가 흔들렸다. 김대위는 미영을 노려보았다. 하사, 선을 넘지 마라. 내가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지 잘 생각해. 그러나 미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군인은 약자를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주변의 병사들 눈빛이 일순간 번쩍였다. 누군가는 속으로 드디어 누군가 입을 열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연은 수첩과 녹음기를 번갈아 꺼냈다. 오후 재활훈련 중 모욕적 발언. 간호병 정미영 하사 공개적으로 제지함. 녹음기 속에서는 김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저게 훈련이냐? 거북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서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글씨를 마저 적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말해주었다. 병동 휴게실. 몇몇 병사들이 작게 목소리를 낮췄다. 야, 오늘 하사님이 대위 말렸던 거 봤냐? 봤지.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근데 이제 대위가 더 심하게 굴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눈치만 보는 건 아니잖아. 병사들의 공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서연의 버팀, 미영의 용기, 그것이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김대위는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이상병, 내가 요즘 눈빛이 거슬려. 뭘 믿고 버티는 거냐? 내 뒤에라도 누가 있는 줄 알아?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조차 고개를 번쩍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김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좋아. 끝까지 버텨봐라. 내가 널 어떻게 부숴버리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의 이 협박적인 말은 역시나 녹음기에 담겼다. 밤 병동 복도 끝에서 미영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상병, 오늘 정말 잘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미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설령 제군 생활이 흔들린다고 해도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다.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김대위는 여전히 자만에 차 있었다. 녀석들 다들 날 두려워해. 저 여자 병사 하나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끝이지. 그는 전혀 몰랐다. 자신이 던지는 모든 말이, 자신이 퍼붓는 모든 모욕이 군 전체를 뒤집을 폭풍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쓰리스타 장군의 딸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 병동 복도는 유난히 정적이었다. 병사들은 말수를 줄였고 간호병들조차 서류를 넘기며 눈치를 살폈다. 모두가 알았다. 김태훈 대위의 표적이 된 서연에게 오늘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서연은 목발을 짚으며 조용히 걸었다.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세었다. 두려워도 버텨야 한다. 오늘도 기록해야 한다. 식당 앞. 김대위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상병. 어제는 군인답게 훈련을 했다고. 내가 군인이라니 웃기는군. 다리 하나 다쳐서 목발 짚는 게 전부인 주제에.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군인답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또 나오네. 감히 상관 앞에서 똑바로 대꾸를 해? 순간 그의 손이 서연의 식판을 거칠게 밀쳤다. 탕! 국물이 사방에 튀며 바닥이 엉망이 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정미영 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위님, 지금 하시는 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김대위는 미영을 노려보았다. 하사,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군인의 본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자에게 모욕과 폭력은 지도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순간 작은 웅성거림이 식당 구석에서 번졌다. 병사들조차 속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고 중얼거렸다. 김대위는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 하사, 내가 그렇게 감싸주고 싶으면 끝까지 해봐라. 하지만 내 군 생활이 편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는 곧 서연 쪽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너 이 상병. 내가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난 끝까지 내 숨통을 조일 거다. 그의 손이 목발을 거칠게 잡아채며 흔들었다. 순간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주변 병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곧 다시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비틀거리던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두고 보자. 내가 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의 협박적인 말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그날 밤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다. 봤냐? 대위가 아예 목발까지 빼서 흔들더라.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냐? 솔직히 이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으로 병사들의 속삭임 속에 저항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미영 하사는 서연을 병실로 데려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겪은 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확실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미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밤 서연은 수첩을 펼쳐 적어 내려갔다. 식당 내 공개 모욕, 식판 강제 전도, 간호병 정미영 하사 공개 제지, 복도에서 목발 탈취 및 위협, 다수 병사 목격, 녹음기 증거 확보. 펜을 내려놓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사건이 더 크게 드러났다. 이제 병동 전체가 목격자가 되었다.
폭풍은 곧 터질 것이다. 병동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대위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녀석들 다들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 저 여자 하나쯤 내가 부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나 그는 몰랐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고 간호병이 나섰으며 그리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록은 이미 서서히 그를 덮칠 덫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그는 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누군가 내 편에 서 있고 병사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 불빛이 은은히 깜빡이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병동 복도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다. 간호병들조차 의무실을 오가며 작은 한숨을 내뱉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뭔가 터질 것 같다. 서연은 목발을 짚은 채 식당으로 향했다.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세었다. 오늘도 기록한다. 그리고 버틴다. 점심시간. 병사들과 간호병들이 빽빽이 앉아 식사를 하던 그때 김대위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상병. 서연의 이름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행동해라. 내가 짊어진 계급이 뭐라고 생각하나? 서연은 식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대답했다. 상병으로서 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위는 비웃으며 식판을 확 밀쳤다. 탕! 국물이 흩어지며 병사들의 다리에 튀었다. 순간 식당 안이 술렁거렸다. 정미영 하사가 벌떡 일어섰다. 대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식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의 눈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다. 김대위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사, 내가 어디까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내군 생활을 걸고 싶어? 그러나 미영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군 생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군인의 양심입니다. 식당 구석에서 병사들 사이에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봤지? 하사가 대위한테 정면으로 맞서잖아.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는 것 같아. 저건 다들 봤는데. 만약 적의 상부에 알려지면 대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 속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김대위는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 내가 그렇게 감싸고 싶으면 감싸봐라. 하지만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대들어? 그는 곧 서연 쪽으로 다가와 목발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목발이 바닥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냈다. 서연은 중심을 잃고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 순간 군복을 입은 몇몇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두려움에 몸을 굳히며 다시 앉았다. 공기는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간호병들은 숨을 죽였다. 김대위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좋다. 내가 그렇게까지 버틴다면 내가 끝장을 보여주마. 그의 말은 협박을 넘어선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 말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식당을 나선 뒤 병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건 진짜 아니다. 저건 군기가 아니라 폭행이야. 근데 누가 나서겠냐? 상관인데. 그래도 증거가 있으면 다르지 않을까? 그 여군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던데. 병사들의 속삭임 속에서 서서히 침묵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미영 하사가 서연을 찾아왔다. 이 상병, 오늘은 제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연은 눈빛을 들어 물었다. 하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위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영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걸 저는 제 손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 순간 서연은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속삭였다. 저 혼자가 아니군요. 서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식당 내 공개 모욕, 식판 강제 전도, 간호병 정미영 하사 공개 제지, 병사 다수 목격, 복도에서 목발 강제 탈취, 넘어질 뻔함, 녹음기 증거 확보.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오늘 사건이 폭발했다. 더는 숨길 수 없다. 폭풍은 시작됐다. 복도 끝에서 김대위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녀석들 다들 내 앞에선 찍소리도 못해. 저 여자 하나쯤 내가 끝내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몇몇 병사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더는 모두가 침묵하지 않을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봤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그 불빛은 조용히 깜빡이며 다가올 순간을 예고했다. 오늘 사건은 모두의 눈앞에서 드러났다. 이제 이 싸움은 나와 대위의 싸움만이 아니다. 병사들, 간호병들 모두가 증인이 되었다. 진실은 곧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점심 사건 이후 병동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부터 식당, 재활실까지 어디서든 작은 속삭임이 흘렀다. 봤냐? 대위가 목발까지 뺏은 거? 다들 봤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여군 대단하지 않냐? 울지도 않고 버티더라. 그날 이후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존경과 연대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 의무실 책상 위에서 정미영 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펜을 멈췄다. 이걸 상부에 직접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닐까? 그녀는 알았다. 잘못 나섰다간 자신도 군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침묵하는 건 군인으로서의 배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하사님, 이 상병 아직 안 잤어요? 네. 기록하다가 마음이 복잡해서.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만간 이건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둘 다 증인이 돼야 합니다. 한편 김태훈 대위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병사들 앞에서는 호통을 쳤다. 군기는 군인의 뼈다귀에 새겨 넣어야 하는 거다. 내 놈들, 내가 없으면 이 부대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달랐다. 분명히 그 여군 뭔가를 모아두고 있는 게 틀림없다. 수첩이든 뭐든. 아니면 녹음기.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그게 상부로 올라가기라도 하면.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그의 표정에 드리워졌다. 재활훈련실에서 한 병사가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상병님 힘내세요. 저희 다 봤습니다. 다들 아무 말 못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병사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대위님 귀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더 이상 우리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서연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김대위는 여전히 집요했다. 이 상병, 요즘 왜 그렇게 눈빛이 달라졌지? 뭘 믿고 버티는 거냐? 그는 일부러 서연의 병실에 자주 들렀고 사소한 행동까지 꼬투리를 잡았다. 침대 정리도 엉망이군. 군인 맞아? 내 태도가 문제야. 내가 감히 날 무시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위협은 교묘하게 반복됐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여전히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다. 밤 서연은 수첩을 펼쳤다. 김태훈 대위 병실 내 방문 후 반복적 위협 발언. 다수 병사 은밀히 지지 발언. 간호병 정미영 하사 상부 보고를 고민 중. 그녀는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휴게실 구석. 몇몇 병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다들 알잖아.
대위가 선을 너무 넘었다는 거. 만약 상부에 보고되면 누가 책임질까? 증거가 있다면 대위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력하지 않았다. 그들 속에서도 서연을 향한 연대가 움트고 있었다. 늦은 밤 미영은 서연을 찾아왔다. 이 상병,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위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네, 저도 느꼈습니다. 미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끝까지 기록해야 해요. 언젠가 이게 다 드러날 때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사님, 두렵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복도 끝 담배를 피우던 김대위는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녀석이 뭔가를 모아두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지.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수첩을 덮었다. 녹음기의 불빛은 여전히 은은히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병사들, 하사님, 그리고 기록. 모두가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폭풍은 곧 몰려올 것이다. 나는 끝까지 버틴다. 달빛이 병실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듯 빛나고 있었다. 사건이 반복될수록 병동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병사들은 밥을 먹을 때도 재활을 할 때도 눈치를 보며 서로 속삭였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는 진짜 한계 같아. 근데 그 역은 진짜 대단하지 않냐? 저렇게 버티다니.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분노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오후 재활훈련실. 서연이 목발을 짚으며 땀을 흘릴 때 김대위가 성큼 다가왔다. 이 상병. 언제까지 이렇게 요양할 거냐? 내 다리 일부러 회복 늦추는 거 아니야? 주변 병사들이 움찔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군의관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김대위는 비웃었다.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면 차라리 전역해라. 군대는 약한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도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재활실을 나서는 순간 김대위는 서연의 목발을 거칠게 툭 찼다. 쿵! 목발이 삐끗하며 서연의 몸이 흔들렸다. 병사들 중 몇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곧 굳어버렸다. 정적 속에서 서연은 이를 악물며 균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끝까지 버팁니다. 순간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저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날 저녁 의무실. 정미영 하사는 보고서를 앞에 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오늘 본 건 군인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다. 그녀는 펜을 움켜쥐고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보고 제목 군병원 내 폭언 및 신체적 위협 관련 보고. 손끝이 떨렸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내 군 생활이 흔들리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 휴게실 구석에서 몇몇 병사들이 모였다. 오늘 봤지? 대위가 목발까지 걷어찼어. 이건 진짜 군기가 아니라 폭행이야. 혹시라도 상부에 보고되면 우리가 증언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대화는 아직 낮았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병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잠재적 증인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무릎을 부여잡은 채 침상에 앉아 있었다. 통증은 심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적기 시작했다. 재활실 내 공개 모욕 발언. 목발을 걷어차는 신체적 위협. 다수 병사 목격. 간호병 정미영 하사 상부 보고 준비 중. 글씨는 떨렸지만 마지막 문장은 굵게 눌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거짓은 더 숨을 곳이 없다. 복도 끝 김대위는 홀로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녀석이 뭔가를 모으고 있는 게 틀림없다. 수첩이든 녹음기든 이대로 두면 안 돼.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상부에 보고라도 된다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그날 이후 병동은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은 서연을 향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응원했다. 간호병들조차 눈빛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제 병동 전체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군기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다. 늦은 밤 정미영 하사는 보고서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는 끝이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동시에 서연은 녹음기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거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버틴다. 한편 김대위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다. 녀석 내가 직접 손을 쓰기 전에 끝내야 한다. 달빛이 병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수첩과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 그는 선을 한참 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하사님은 보고를 결심했고 병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폭풍은 이미 병동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세상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녹음기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폭발 직전의 긴장을 알리고 있었다. 늦은 밤 정미영 하사는 의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보고 제목 군병원 내 부당 지휘 및 환자 대상 폭언 폭행 관련 보고.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어. 이건 군인의 양심 문제다. 그녀는 서명을 하고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군 내부망을 통해 상부에 전송했다. 클릭. 작은 버튼 소리가 병동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다. 다음 날 김태훈 대위는 어딘가 날카롭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너희들 다들 눈빛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냐? 병사들은 침묵했지만 시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침묵조차 김 대위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명 누군가 움직였다. 하사? 아니면 그 여자 상병?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서연을 향했다. 그리고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점심시간 식당. 김대위는 일부러 서연을 불러 세웠다. 이 상병. 내가 요즘 눈빛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뭘 믿고 버티는 거냐? 서연은 2 손으로 식판을 쥐며 담담히 말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순간 김대위는 식판을 거칠게 쳐냈다. 탕!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며 식당이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내가 뭘 꾸미든 소용없어. 내가 원하면 넌 군 생활 끝장이야. 그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식당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봤지? 저건 더는 군기가 아니야. 만약 상부에서 조사라도 나오면 나 증언할 거야. 나도. 우리 다 봤잖아. 병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확실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건 증언의 의지였다. 그날 저녁 정미영 하사는 서연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이 상병 보고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떨렸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위험할 수 있지만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사님. 이제 저도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밤 복도 끝. 김대위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단순한 군기 지도일 뿐입니다. 보고? 설마.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미 보고가 상부로 올라갔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안 돼, 이게 퍼지면 난 끝장이야. 그날 밤 서연은 수첩을 펼쳤다. 식당 내 공개 모욕, 식판 강제 전도. 김태훈 대위의 협박성 발언. 다수 병사 목격. 정미영 하사 상부 보고 완료. 마지막 문장은 크게 눌러 적었다. 폭풍은 이미 상부에 닿았다. 휴게실. 몇몇 병사들이 속삭였다. 하사가 보고했다는 소문 들었냐? 진짜면 곧 조사 나오겠지. 그럼 우리도 증언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김대위는 여전히 병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들, 내가 이 부대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거다. 감히 나를 흔들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차가웠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침묵조차 더 이상 복종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저항의 징조였다. 늦은 밤 병동에 작은 소문이 흘렀다. 상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온대. 드디어 뭐가 터지는구나. 병사들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폭풍이 이제 병동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서연은 창가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녹음기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며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오늘 보고가 올라갔다. 이제 숨길 수 없다. 병사들은 증언을 준비하고 하사님은 나와 함께한다. 곧 진실은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병동 전체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 병동 문 앞에 검은 차량이 멈췄다. 차에서 내린 몇 명의 군 관계자들이 곧장 복도로 들어섰다. 차가운 군복의 주름, 단단한 눈빛. 그들은 조사관들이었다. 순간 병동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간호병들조차 긴장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온 건가? 김태훈 대위는 급히 조사관들을 맞이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단순한 군기 지도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조사관의 눈빛은 차가웠다. 군기 지도와 폭행 폭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 대위의 손끝이 순간 떨렸다.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이상병 윤서연. 조사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그 순간 병동은 숨을 죽였다. 그동안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조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말했다. 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김태훈 대위님께 반복적인 모욕과 위협, 그리고 신체적 가해를 당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또한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순간 복도 공기가 흔들렸다. 간호병 정미영 하사. 조사관의 부름에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군기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미 보고서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호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속으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조사관이 물었다. 목격자 있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이내 한 병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예, 제가 봤습니다. 식당에서 대위님이 식판을 밀어버리셨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활실에서 목발을 걷어차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병사들이 잇따라 입을 열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병동 전체가 술렁였다. 침묵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김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들, 다 입을 맞춘 거지? 내가 없었으면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갔겠어? 이건 날 음해하려는 짓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목격자와 증거가 충분합니다. 김 대위는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안 돼, 이대로 가면 난 끝장이야. 서연은 목발에 기대 서서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약자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소리를 냅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다.
저건 진짜 군인의 말이다.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본건은 상부에 즉각 보고되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태훈 대위, 임시 직무 정지입니다. 순간 병동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의 눈빛은 놀람과 안도 그리고 분노의 해소가 뒤섞여 있었다. 김 대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내가 대위인데. 그는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병동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의 어깨는 조금 펴졌고 간호병들의 눈빛에도 안도가 스쳤다. 그리고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목발을 짚은 채 똑바로 서 있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녹음기를 바라봤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은밀한 비밀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오늘 침묵은 깨졌다. 병사들은 증언했고 하사님은 보고했다. 그리고 상부는 움직였다. 폭풍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나는 끝까지 군인으로서 버틴다. 달빛은 병실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김태훈 대위는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병동 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는 조사관이 떠난 뒤에도 복도를 배회하며 병사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너희들 다들 기억해라.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 누가 내 편에 서 있었는지 다 기억해 두겠다. 병사들은 눈을 피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겁먹은 표정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포보다는 분노와 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김 대위는 여전히 권위적인 태도로 들어섰다. 이 상병,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상부에 뭘 올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아나? 서연은 수첩을 품에 안고 침대에서 일어섰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가 겪은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고했을 뿐입니다. 김 대위는 비웃으며 속삭였다. 너 내 뒤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당당한 거지? 감히 대위인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의 말은 협박 같았지만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 순간도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몇몇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었다. 이제는 끝까지 증언해야 해. 맞아. 더 숨으면 우리도 공범이야. 이 상병 혼자 싸우게 두면 안 되지. 마침내 병사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결심이 피어올랐다. 침묵하던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미영 하사는 군 내부망을 통해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병사 다수의 증언 의지 확인. 병동 내 증거 다수 확보.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곧 상부에서 다시 조사관이 내려올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김 대위는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 다들 정신 차려라. 내가 없으면 이 부대가 무너진다. 그 여군 하나 때문에 다들 나를 배신할 거냐?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김 대위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놈들까지. 그의 분노는 더 이상 권위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의 발악이었다. 그날 밤 조사관 앞에서 서연은 다시 증언했다. 김태훈 대위는 저뿐 아니라 다른 병사들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날짜, 시간, 발언, 행동 모두 기록했습니다. 조사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은 병사들과 간호병들의 진술을 차례로 청취했다. 모두의 입에서 같은 내용이 흘러나왔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 대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더 이상 호통이 아니었다. 이건 음모야. 다 짜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복도 끝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끝이 다가온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나의 정체내가 누구의 딸인지. 그녀는 수첩을 꼭 쥐며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날 밤 병동은 깊은 정적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예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긴장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뀐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작은 녹음기를 바라봤다. 그 불빛은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신호처럼 깜빡였다. 오늘 병사들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하사님은 확신을 가졌고 조사관은 증거를 확인했다. 대위의 발악은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달빛이 창문을 넘어 병실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그 빛은 곧 다가올 최종 폭로와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김태훈 대위는 초조했다. 병사들과 간호병들이 잇따라 증언했고 서연은 수첩과 녹음기를 통해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건 다 꾸며낸 거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짜고 친 거야. 그는 병사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희들 다 기억해둬라. 내가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 위협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조사관은 김 대위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히 말했다. 김태훈 대위. 다수의 증언과 기록 그리고 음성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김 대위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대위다. 내가 없으면 이 부대가 무너진다. 감히 누가 나를. 그러나 조사관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군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목발을 짚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병사들과 간호병들이 숨죽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상병 윤서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모욕과 폭력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했고 버텼습니다. 군인은 약자를 짓밟는 자가 아니라 지켜내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진짜 군인의 목소리다. 순간 복도 끝에서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걸음.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곳에서 장군 계급장이 번쩍였다. 윤상병. 낯익은 그러나 압도적인 목소리.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곳의 선인은 육군 3스타 윤철우 대장이었다. 병사들과 간호병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3스타? 저 여군이 대장님의 딸이라고. 김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대장님의 딸? 윤 대장은 냉혹한 눈빛으로 김 대위를 바라봤다. 내가 감히 내 딸을 그리고 한 군인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왔단 말이지. 김 대위는 무릎이 풀리듯 휘청였다. 조사관이 곧바로 선언했다. 김태훈 대위. 당신은 직권 남용, 폭행, 군 기강 문란으로 직위 해제 및 구속 수사에 들어갑니다. 군인 2명이 다가와 김 대위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발버둥치며 외쳤다. 이럴 리가 없어. 난 대위라고. 난. 그러나 그 외침은 이미 공허했다. 병동 안에 울려 퍼지는 건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두려움으로 꽉 막혔던 가슴이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저 여군 결국 해냈어.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눈가가 젖었다. 간호병들조차 숨을 고르며 서연을 바라봤다. 윤 대장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수고했다, 서연아. 넌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서연은 목발에 기대며 힘겹게 웃었다. 아버지, 전 단지 기록했을 뿐입니다. 군인이 군답게 살고 싶어서요. 윤 대장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용기 하나로 오늘 이병동이 구원받았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김태훈 대위, 직위 해제 및 구속 수사.
병사 다수 증언 확보. 진실 드러남. 윤철우 대장 도착.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굵게 적었다. 오늘 군인의 의미를 다시 세웠다. 병동의 공기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얼어붙지 않았다. 병사들은 똑바로 앉았고 간호병들은 고개를 당당히 들었다. 서연의 눈빛은 창밖의 달빛처럼 맑았다. 서연은 수첩을 덮고 창가에 앉았다. 녹음기의 불빛은 이제 멈춰 있었다.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끝까지 버텼다. 기록했고 증언했고 군인으로서 살아남았다. 오늘 폭풍은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는다. 군인은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창밖의 새벽빛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